도리사. 들어가기 위해. 안녕하세요. 저는 진쌤. 저는 용쌤입니다. 혹시 용쌤 아도 화상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물론이죠. 신라의 불교를 전파한 스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위치한 지역인 도계면도 아도 화상이 이곳에 머무르며 불교를 전파한 곳이에요. 그럼 혹시 신라의 최초로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 세운 절 이름도 아세요? 신라 최초의 절 복숭아도 오얏이 도리사. 도리사는 아도 화상에게 도움을 준 오래장자의 시주로 지어진 절이라고 해요. 와, 공부 잘했네요.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곳이 바로 도리사의 일주문이에요. 일주문이란 절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문이에요. 일주문은 보통 큰 절에만 있어요. 저거는 해, 동, 최, 용쌤 뭐 하세요? 해, 동, 최, 초, 가, 람, 성, 지, 태, 조, 산, 도, 리, 사. 오, 한자 좀 하는데요? 어떻게 읽었어요? 답 싸우기 전에 공부는 기본이죠. 해동은 발해의 동쪽 나라라는 뜻으로 그 당시 신라를 지칭해요. 최초의 가람 성지에서 가람은 스님들이 사는 절 등 건축물 양식을 이야기해요. 즉 풀어서 이야기하면 신라 최초의 절이며 신성한 장소를 뜻해요. 공부 잘해왔어요. 일주문 현판에는 사찰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여기선 도리사겠죠? 재미있는 것은 일주문의 절 이름 앞에 산 이름을 붙인다는 거예요. 여기선 태조산이에요. 이 태조산의 태조는 고려시대의 태조 왕건과 호백제 견훤이 이 근처에서 싸움을 벌였는데 왕건이 승리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승리한 태조 왕건의 이름을 따서 태조산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여기가 일주문 첫 번째 문이니 근처에 도리사가 있겠군요. 근데 도리사가 보이지가 않아요. 도리사는 여기서 한 4km쯤 더 가야 해요. 일주문을 지나면 느티나무 가로수길이 펼쳐진다고 해요. 우리 천천히 가보도록 해요. 자, 여기가 도리사 입구입니다. 여기 입구 주변에 보니까 아주 큰 나무들이 많아서 시원하네요. 네, 아까 너무 땡볕에 더웠는데 큰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주니 시원하네요. 도리사는 아도 화상이 한겨울에 이 산을 오르다가 복숭아꽃과 오얏꽃이 활짝 핀 것을 보고 이곳에 절을 지었다고 전해져요. 도리사 주변에 복숭아꽃과 오얏꽃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라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는 약수를 마시는 곳이에요. 자신과 가족을 위해 소원을 적는 종이도 보여요.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커갈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탑의 이름은 도리사 석탑이에요. 보물 제470호이며 고려시대 석탑으로 높이는 3.3m가 된다고 해요. 선생님, 도리사 석탑은 제가 보아오던 석탑과는 많이 다르네요. 지난번 축장리 5층 석탑과 낙산리 3층 석탑은 비슷해 보였는데 이 석탑은 계단 모양처럼 보이네요. 네, 맞아요. 이 석탑은 벽돌 모양으로 돌을 깎아 만든 석탑이에요. 용쌤, 이 탑은 몇 층 석탑일까요? 밑에는 탑을 받치는 기람부, 가운데 탑 신부를 층수를 세하면 1층, 2층, 3층. 그래서 3층 석탑이에요. 맞아요. 이 탑은 3층 석탑이고요. 상륜부에는 연꽃 모양으로 꾸며져 있어요. 제 생각에는 탑 상륜부에 연꽃 모양을 넣어서 탑의 느낌이 좀 더 부드러워 보인다고 생각해요.
이 뒤쪽에 보이는 건물은 극락전이에요. 극락전은 서방 정토의 주인인 아미타부를 모신 법당이에요. 서방 정토는 불교에서 저 멀리 서쪽에 있다고 불려지는 이상향이에요. 참된 마음으로 아미타부를 믿고 연부를 하면 죽어서 서방 정토에서 태어난다고 하네요. 현절을 갈 때마다 극락전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의미를 지닌 곳이었군요. 그런데 이 절의 모습이 마치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것처럼 익숙하네요. 신라시대에 만들어졌다면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맞아요. 신라시대 때 지어진 도리사는 화재로 인해 다 타버리고 조선시대에 새로 다시 지은 곳이에요. 이 도리사가 조선시대의 건축물의 형식을 따르고 있어요. 신라시대의 모습을 간직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도리사는 아도 화상과 관련된 장소이다 보니 동상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향을 꽂을 수 있는 곳을 보니 신라 공주를 병에서 구해준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신라 공주가 아파서 아무도 병을 낫지 못하게 하였을 때 딱 나타나서 향을 피우고 딱 연부를 외워서 공주의 병을 낫게 해주었지요. 그 덕분에 신라의 불교가 꽃을 피울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우리도 한번 향을 피워서 소원을 한번 빌어봐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신라 천년의 미소로 알려져 있는 수막새가 여기 보여요. 이 절이 신라시대 때 지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는 범종각이에요. 이렇게 큰 범종을 보니까 에밀레의 종이 생각나네요. 새로 지어졌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 만든 종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종에 한글이 적혀 있어요. 아마도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종은 아닌 것 같네요. 저 한번 쳐보고 싶어요. 정멸보궁이란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셔놓은 곳이에요. 부처님 진신사리는 석가모니의 사리를 말해요. 우리나라에는 8대 사찰에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정멸보궁이 있다고 해요. 오, 대단해요. 우리나라 8대 사찰 중에 하나라니. 보통 절에는 불상이 있는데 이곳에는 불상이 없어요. 그 이유는 바로 부처님 사리가 있기 때문에 불상이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영수쌤, 우리가 서대에 도착했어요. 우와, 경치를 보니 아도 화상이 가다가 멈춰설 만큼 멋진 풍경이네요. 아도 화상이 이곳을 도리사로 정한 이유를 알 것만 같아요. 아도 화상이 이곳에 올라와 서쪽 황악산을 가리키며 훌륭한 터가 있는데 거기에 절을 지으면 신라 불교가 흥할 것이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지은 절이 바로 김천의 직지사예요. 직지사의 의미는 아도 화상이 바로 가리킨 곳이라고 해서 직지사라고 이름 붙였어요. 저 산 아니야? 다 산인데. 저 산. 그건 제일 큰 산 있잖아. 아도 화상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아도 화상 사적비예요. 신라 선산에 와서 모래집에서 불교를 전파했다는 내용이 쓰여져 있어요. 아주 오래된 비석이라서 그런지 문자가 알가 있네요. 이곳이 아도 화상의 자선대이군요. 아도 화상이 떠나고 난 뒤 모래의 집 안으로 칡넝쿨이 들어오자 모래 장자는 칡넝쿨을 따라 이곳까지 왔다고 하네요. 겨울인데도 복사꽃과 오약꽃이 활짝 피어있는 모습을 보고 이곳이 성스러운 길지임을 알아 이곳에 절을 짓고자 한다고 아도 화상이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에 도리사가 지어졌고요. 도리사에 화재가 나서 다시 지었다고 했죠? 도리사가 아까 보았던 그곳이 아닌가요? 원래 도리사의 위치는 이 근처에 있다가 새로 지은 거라고 해요. 여기 올라가도 괜찮대요. 문화해설사 선생님이 올리신 영상을 보니까 괜찮다고 하셨어요. 느낌이 어떤가요? 깨달음을 얻기 위한 장소네요.
여러분,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웠죠? 그렇지만 우리 조아쌤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똑똑이들이어서 잘 이해했을 거라고 믿어요. 오늘 내용이 어려웠지만 이 내용들을 알고 절에 간다면 새로운 이야기들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